적으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켰어? 어떻게 하는 거야? 댓글 보면서 해야지. 반갑습니다. 켜졌다. 들었다. 오야. 그냥 이게 공포야. 켜졌나요? 자 라이브 이제. 아 근데 공포하기에는 시간이 좀 이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7시라서 7시면 뭐 원래 자정 원래 원래 새벽 1시에서 귀신 파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4시 사이. 4시 사이가 가장 축시? 뭐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뭐 무슨 시인지 모르겠는데. 오야 분위기가 근데 요시. 이거 다 끄면 안 보이겠죠? 안 다 보이지? 끄면 안 보이겠지? 안 보이지. 그지. 잠깐만. 확인했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작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나와요. 저거 하나 갖다 주신다. 이거 음이 제일 무서워. 이거 제일 유명한 그거 아니냐? 아 이거 저거 진짜 유명한 고장 안 났으면 저거만 키면 되는데. 그게 맞아. 이 부금 내가 맨날 듣는 공포 라디오에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유명한 부분 아니야? 자 분위기 폰 보실 분들은 반갑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니 현수 형. 내가 아직도 성준이는 거야? 이거 필요? 내가 아직도 성준이 형.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건 형 얼굴이 공포다네. 썰이 필요 없다. 자, 오늘은 공포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하고 저희끼리 준비해온 라디오라고 해야 되나? 썰들을 좀 풀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안에 이제 저희의 공포썰도 있고 제 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우리 땡스들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서로 몰라요 어떤 사연인지. 자 이제 한 명씩 이 안에 있는 사연들을 무섭게 되게 생생하게 읽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이 벌칙. 논란의 수가 많은 사람. 논란의 수가 많은 사람이 벌칙으로 뭘 할까요? 벌칙을 할 건데요. 벌칙을 뭐 할 거냐면 나중에 라이브를 켜서 우리 땡스들이랑 같이 공포 라디오 듣기. 벌칙입니다. 땡스는 무조건 벌칙을 받는 거네. 그치 같이 가야지. 그냥 그런 거죠. 예외는 없어. 15세 말람인가요? 멀칭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같이 공포 영화 보기를 하자. 약간 뭐 어디 뭐 새벽 2시에 어디 사옥에 폐가 가기 이런 서로 걸로 혼자 하면 남아서 직원분들 없이 사옥에 혼자 남아서 라이브 켜서 공포 라디오 듣고. 그걸로 하긴 하죠. 원래 공포 얘기하면은 귀신들 몰리잖아요. 맞아. 엠터에는 무슨 얘기야? 공포가 막 아니 귀신이 많고. 시간 앉아있으니까 정해서 하지 차라리 그 시간 좀 하는 거가? 2시에 2시요? 위험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2시에 여기서 못해요. 한가운데 그거 알지? 불 다 끄고 한가운데 있으면 느껴진다는 거. 그거는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할래? 난 상관없어. 아 하면 11시? 아 11시는 좀 사람이 있나? 네. 하면 해. 할 거면 새벽에. 새벽에 모서리 서 있어. 근데 이거 끄면 진짜 안 되겠지? 아니 이거 뭐 먹을까? 지금 되게 생각보다 밝네. 되게 지금 오늘의 집 같아. 아늑해 보여. 아늑해요. 우리 피크닉 오는. 오, 오 잠깐만. 어, 나쁘지 않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런 보이지? 플래시 같은 거만 켜고. 아 약간 종이컵 같은 거 없나? 종이컵에다가 이거 플래시 딱 하면 진짜 그게 완전 신선이지. 근데 이거 되게 진짜 무섭다. 잠깐만 이게 좀 이게 지금 약간 이제 이런 너무 거 이제 있잖아. 너무 이제 딜레이가 너무. 있어서 아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아예 안 보이긴 하네. 이건 너무 안 보여.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안 보여. 이거 아니면 조명 좀. 종이컵을 해가지고 하면 될 거야. 아니 그거 저거 그거 깜빡이는 거 하지 말고. 안 나빠. 맞아 저거 종이컵 이렇게 해서 종이컵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맞아 이런 약간 이런 바이브. 하나 더 있어? 오케이. 됐다. 근데 이거 딜레이 때문에 지금 리얼 타임 모드 키셨어요? 렐트가 그거 없지 않나 이제? 없을걸요 이제? 이제 없어. 아 패치했어? 패치했어. 잠깐 키셔야 돼. 이제 없어. 잠깐. 오잘 보인다 잘 보인다.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이렇게 두 개 넣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내가 지금 오야 진짜 무섭다. 이 내가 정도? 지금 왜 이렇게 약해? 근데 너무 이거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근데 보이나 이 글씨가? 아니 이거 핸드폰도 몇 개 플래시 킬까? 너무 안 보여. 안 보여? 사람들 거의 안 보이긴 해. 우리 얼굴 쪽으로 좀 붙이면 되려나? 이 정도? 응. 아니 경기 벗기면 아니 벗기면 아예 안 보여. 오케이. 근데 벗기는 게 더 안 보여. 아예 안 보이. 아니 왜 계속 반짝반짝 이거 하시는? 괜찮은데? 벗기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 오히려 이거 더 잘 보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가 사네. 지금 팔해가지고 무섭다. 네, 이것만 바로 체크하고. 조명 한 번만 체크할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괜찮다. 이 정도? 딱 괜찮지? 잘 보여 딱 괜찮다. 딱 괜찮다. 오케이.
이만한. 저 일부 까맣게 입고 와가지고. 자 이제야 좀. 근데 큰일 났어요. 진짜 야맹증이 있어가지고 글씨가 야맹증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글씨가 한번 핸드폰 플래시키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나 할 때 안경 써요.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 준비해온 괴담들이 이렇게 각자 있는데 순서를 한번 정해서 몇 개씩 있으니까 2개. 인당 2개씩 네. 있는 거. 그러면 2개 있고 순서를 이렇게 와 깜짝이야. 와, 나 진짜 깜짝.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진짜 놀랐다. 와 진짜 놀랐다. 와. 와. 와 놀래.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프리미엄이 아니라가지고 죄송해요. 와 진짜 놀랐어요. 갑자기 목소리 나오길래 와 엄마. 이거 수박 계속 세놔야 돼. 저거 들리면 안 되기 목소리 귀신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그 퐁당퐁당으로 퐁당퐁당하게. 한 번에 2개 말고 한 하나씩. 번에 2개 하면 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죄송한데 에어컨을 하나만 틀면 안 돼. 아니야 원래 추우면 안 돼. 아니 너무 더운데. 추우면 안 돼. 문제. 아니 근데 그거랑 결교로 좀 너무 더운데. 가자. 네, 여러분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왔습니다. 프리미엄이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래 아니, 둘이 가면 아 그래? 음. 가위바위보 그래. 먼저 하세요. 이렇게 퐁당 이렇게 쭉 한번 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씩. 내가 먼저 하라고? Let's go. 방금 가위바위보 지셨잖아. 일단은 뭐 저는 만들어줘 여기서.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썰은 그 뭐냐 아 잠깐만요. 우리 벌칙 얘기했지? 벌써 얘기했어. 네. 일단 첫 번째 썰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가져왔고요. 네 일단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한간에 떠도는 향강에 떠도는 손. 아유 한간에 떠도는 쿠션. 네 그런 얘기를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일단 제목은 형제가 본 귀신. 오 형제가 본 귀신. 네. 무섭게 풀어주세요. 네. 자, 연기도 같이 우리 이제 경청합시다. 경청. 자 이번 이야기는 어떤 형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네, 형제 중 동생은 고3이었는데 늘 야자를 마치고 학원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간 시간이 한 밤 12시 를 넘고 했습니다. 네, 어느 날도 평소처럼 늦게 집에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Yes sir. 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니 집은 조용했고 어항에 파란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는데요. 네, 불을 켜려는 순간 베란다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네? 누굴 것 같아요? 형. 골든 리트리버. 아니에요. 아버지 리트리버. 네, 스위치를 켜자 엄마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베란다에. 어머니가 베란다에. 네, 그냥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요 아니 바클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아 오케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동생은 장난인가 싶어서 씻으러 갔다 나왔는데 여전히 베란다에서 같은 자세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냉장고를 열려다 문에 붙은 쪽지가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여행 간다. 알아서 챙겨 먹어. 사랑하는 엄마가. 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오늘 엄마 여행을 하러 간다 했지? 그렇다면 베란다에 서 있는 저건 누구지? 네, 자세히 보니 더 섬뜩했습니다.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자가 흰자가 지나치게 드들어 몰입이 깨지는데. 첫 동생이 와도 네, 양소야 진짜. 흰자가 지나치게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비현실적으로 커 보였다고 하는데 겁에 질린 동생은 등을 돌리지 못한 채 뒤로 걸어가 현관문까지나 갔고 그리고 그대로 겁에 질린 채 문을 열고 맨발로 계단을 뛰쳐 내려왔습니다. 네, 경찰이나 형한테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찾았지만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내려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망연자실한 동생은 일단 경비실이라도 가서 전화를 빌려야겠다 싶어 바로 아파트 쪽으로 향했고 무심코 아래에서 올려다본 베란다에선 여전히 그 존재가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급히 경비실로 달려가 경찰을 불렀고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 보니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방 열어두고 뛰쳐나왔는데 말이죠.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봤지만 집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형이 도착했는데 동생이 자초지종을 들은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본 거구나. 네, 형 역시 예전에 집에서 반찬 가지고 왔다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안방 문틈 사이에서 엄마의 모습으로 된 무언가가 눈을 부렸던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눈은 똑같이 동공이 자라 흰자가 도드라져 있었고요. 형제가 서로 본 것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진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형제는 큰 마음을 먹고 형체가 있었던 그곳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갔습니다. 형체가 숨어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귀신들은 왜 하필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마도 말을 걸게 만들고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합니다. 끝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몰라, 내 썰 아니야. 아 본인이 찾은 거예요? 좀 유명한 썰이야. 근데. 길다 근데. 좀 흡입력 있게 풀어주세요. 그 심야괴담회 같은 거 안 봐요? 네. 좀 짧은데. 흡입력 있게 하면 어떤 괴담도 무섭게 할 수 있어. 본인의 일인 것처럼. 너 얼마나 잘하는데? 난 잘하지. 얼마나 잘하냐? 다음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태훈이 형 let's get it. 근데 방금 내 핸드폰 그 누가 터치한 것처럼 살짝 떴었어. 알았어. 아 진짜로. 아 알았어. 못 봤어 나. 알았어. 왜 항상 모든 귀신의 일은 태훈이 형한테만 일어나는 저 거죠? 좀 짧게 한데. 네. 가겠습니다. 제목은 달맞이 고개의 여인이에요. 달맞이 고개 여인. 부산 한여름의 새벽 2시 택시기사 박씨는 달맞이 고개를 달리던 중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고 해요. 집까지 부탁드려요. 차 안은 이상하게도 차가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박씨가 룸미러로 슬쩍 보니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눈동자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이트텐인가 본데. 그런데 고개를 돌리자 그 여자의 뒤통수에도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운전 잘해요. 못 들었어 이제. 아, 운전 잘해요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놀란 박 씨가 급히 차를 세우자 뒷좌석은 살짝 놀랐어. 놀랐지. 아 놀랐지. 얘 방금 보고 왔어. 내가 반사신경 못 봤어. 놀랐어. 아니 나 바로 이 주먹 빼려고 했는데. 봤어. 반사신경이 나 바로 아 그래 이거 갑자기 이거 쟤 쉽지 않네. 오케이. 아 근데 나도 살짝 놀랐어. 그냥 1대1 하자. 성준 나 주먹 뺀 나도 거라니까. 바로 주먹 뺀 건데.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왜 텅이었어요? 너그 아니 놀란 그 이제 뒤통수의 얼굴을 보고 아. 택시 기사님이 올라서 차를 세운 거지. 아. 근데 뒷좌석을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귀신 태우는 거. 급정 모여가지고 튕겨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뒷좌석을 딱 봤는데 비어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로 다시 앞을 보니까 창문 밖에서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로 기사님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었다. 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택시비 결제는 그 생각 먼저. 아 금방 내렸으니까 사실 기본 요금. 기본 요금만 그렇지. 내야지. 그렇긴 하지. 일단은 네. 정말 재밌는 썰이. 투킬 더블킬 들어왔어요 지금. 더블킬. 이렇게 2명 놀랐죠? 두 명. 저 제가 놀랐어요. 난 댓글 보느라 몰라서 태훈이 형이 놀래켰는데. 나는 태훈이 형 반대쪽이어서. 오케이. 근데 이게 이렇게 윽 하고 눌러야 돼 아니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방금 나도 이거 바로 주먹을 꺼낸 건데 이거 애매하긴 하다. 아 근데 그 뭐냐. 그럼 뭐 기준을 정하고 놀래는 거야. 소리 내는 걸로 소리 한번- 내면 그런 걸로 그러면. 그래. 그게 맞. 소리 아 안 냈어. 이걸로 하자. 음질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소리는 안 내려면 안 될 수 있어. 바들바들로 가자. 오케이. 갈게요. 근데 부금이
사기예요. 너무 무상이야. 무상이야. 이거 제목은 부두가 물귀신이고요.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인은? 오케이. 어릴 때 직접 들은 얘기고요. 오케이.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고 저 옆에 보면 이렇게 배가 여러 대 주차장처럼 대져 있는 선박하고 있는 부둣가가 있잖아요. 그쪽을 보면 이제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내리고 하는 곳이라서 이 밑에 물 바다와 높이 차이가 꽤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은 해수욕장에는 이제 인파가 너무 몰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부둣가에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네. 그날도 어느 때처럼 부둣가에서 3, 4, 5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놀다가 한 남자아이가 붕덩 하면서 물에 빠진 거예요. 다이빙.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도 다 패닉이 되어버린 거죠. 잘 놀다가 갑자기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빠져버렸으니까 이거 구해야 되나? 구하러 들어가야 되나? 전부 다 패닉에 빠진 상태가 됐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수영장에 가보거나 바다에 놀러 가면 물에 빠지면 좀 이렇게 물장구도 쳐보면 앞으로 좀 뜰 수도 있고 몸에 힘을 좀 쭉 빼면 물 위로 좀 둥둥 뜰 수도 있잖아요. 좀 물장구를 치면서 앞으로 가려고 해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남자아이가 물에 딱 빠지고 난 직후에 남자아이가 막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는데 누군가 밑에서 발을 잡아 끌어내리려는 듯 보였대요. 그 남자아이가 천천히 꼬르륵 꼬르륵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귀신. 밑으로 점점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치, 과학적. 간신히 그 바다에 빠진 남자아이의 손을 잡아 다 같이 모여서 아이를 육지로 정말 세게 당겼지만 아이는 누군가 발을 잡고 당기는 힘 때문에 육지로 쉽게 올라올 수 없었대요. 그렇게 결국 친구 여러 명 다 같이 달라붙어서 그 아이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육지로 올라온 아이를 본 사람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대요. 그 아이의 발목에 누군가 손으로 너무 강하게 꽉 잡아서 손 모양으로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살았나요? 올라왔다니까. 다행이네. 그러고 아마 누구 하면 또 빠졌을 거예요. 똑같은 일 또 일어났을 거예요. 거기까지 봤어. 네. 그렇습니다. 무서운.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놀라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지. 이게 중간에 잽이 잽이 한 번씩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 나 이렇게 길어. 길어? 자,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팬분께서 땡스가 보내주신 땡스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오. 본인의 이야기. 자, 제목은 지극히 평범할 뻔했던 가위썰. 가위에 눌리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절. 평범할 뻔했던. 네, 지극히 평범할 뻔했던 가위썰입니다. 네, 이게 가위에 눌리는 게 또 귀신 현상의 한 일종이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의 한 땡스입니다. 저는 저와 저의 친구가 직접 겪은 가위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저는 가위가 일종의 수면장애라는 말에 늘 동감을 해왔기에 평소 가위에 눌려도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가 보네 하고 많은 타입이었습니다. 친구의 가위썰을 듣기 전까지는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몇 시간 동안 즐겁게 수다를 떨다가 무서운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한 친구가 먼저 가위에 눌린 썰을 풀어주며 문을 띄웠습니다. 몇 년 전에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어.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 팔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 고개를 돌리니까 방문 바로 옆에 머리카락이 긴 처녀 귀신이 날 쳐다보고 있고 그 뒤로 한두 번 정도 더 눌리고는 더 이상 눌리지 않더라. 솔직히 남들이 들으면 지극히 평범한 가위썰이었겠지만 저에겐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끼쳐 얼굴이 급격히 굳어갔는데요.
굳어갔거든요. 제 친구는 저와 같은 동이지만 라인이 달라 집 구조가 같은 바로 옆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친구가 썰을 풀어주며 말해준 방이 몇 년 전 제가 방을 옮기기 전에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던 그 방과 일치한 구조의 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기상으로 친구가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되었을 즈음에 제가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것 같았어요. 저의 첫 가위는 소름 돋게도 친구가 말해준 당시의 상황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고개를 돌려보니 방문 옆 저의 책상 아래 쭈그려 앉아 기다란 머리카락에 처녀 귀신이 기괴한 웃음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친구가 보았던 그 귀신처럼요. 그 뒤로 그 방에서 몇 번 더 가위를 눌렸지만 알 수 없는 기괴한 언어로 기분 나쁘게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을 뿐 귀신의 형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친구 집에 있던 귀신이 저희 집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 중이며 이 일을 계기로 귀신을 조금 더 믿게 되었어요. 그 귀신은 지금 또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까지가 저의 이제 팬분께서 보내주신 썰입니다. 그렇군요.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그 뭐 멤버들 중에 가위 눌렸다 하시는 분들. 저도 저는 눌려봤어요. 있어요. 나 눌렸지. 저는 나 사옥에서 눌렸어요. 너 눌려봤어? 썰 자주 풀어줘. 나는 우리가 지금 있는 숙소에서 눌려봤어. 난 소리 셋 있고. 썰 풀어줘. 제가 밤에 몰래 가서 들어보여요. 너 없지? 근데 그건 진짜일 수도 있어. 나 있을걸? 나 있어. 왜냐면 나 가위 눌린 거 하나 짧게 이렇게. 나도 가야 되지. 알겠어요? 그 얘기해 줘. 그냥 컴백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날. 잠못 자서 그래. 연습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침대에 그냥 자려고 누웠다. 난 내가 잠들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아 잠깐 졸았구나 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눈을 빡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눈알만 굴러가고 그냥 뭐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근데 고개를 이렇게 꺾어서 가슴이 뭔가 답답한 거야. 내 가슴이. 그래서 가슴 쪽을 이렇게 봤거든. 귀가 근데 있어서. 우리 침대에 보면 어. 그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두 개 나무 판자 두 개 있잖아. 근데 그 사이로 손. 내 가슴에 손이 이렇게 그 접니다. 누구 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지세요. 카페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몸에 소름이 끼쳤지. 아, 오늘 가위 눌리면 그런 게 보이는구나. 난 이 손이 보였어. 내 가슴 위에 손이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면장애야? 가위는 수면장애가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내가 피곤하니까 기력이 안 깨져서 가위가 눌리는 건데 의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귀신을 잘 보는 거긴 해. 뇌파 이슈. 맞아.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보다 기가 약한데 사람이 이제 체력이 약해지면 기가 약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귀신이랑 기가 비슷해지니까 보이는 거였어. 다음 제가 볼까요? 자, 휘씨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개 중에 좀 그래도 시작이니까 오케이. 약한 거부터 먼저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제목은 턱수염의 프랑스 코치라는 제목이고요. 아니야. 턱수염 제가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네. 실제로 겪었던 오케이. 일이고요. 저는 중학생 때 이제 스키 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프랑스로 전지훈련을 갔을 때 이거는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반말로 할게요. 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에 이제 한 달 동안 프랑스로 전지훈련을 갔는데 예스. 이제 프랑스에는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높고 거의 뭐 에베레스트처럼 있기 때문에 스키장도 많고 그리고 여름에도 스키장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프랑스 전지훈련은 진짜 엄청 재밌었고 날씨도 너무 좋고 이게 스키장이 곤돌라를 3번을 갈아타야만 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높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게 한국과는 되게 다르고 날씨도 너무 맑고 공기도 너무 좋아서 훈련이 힘든 거를 거의 못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예스. 근데 이렇게 훈련을 시작한 지 한 2주쯤 된 날, 그날이 진짜 이상하게 이제 새벽부터 좀 저희가 새벽에 운동을 해요. 보통 아침 5시 이쯤에 일어나서 런닝을 뛰고 하는데 항상 날이 좋았다. 항상 날이 말도 안 되게 LA처럼 좋았고 했는데 그날따라 좀
새벽부터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내릴 것처럼 그러고 태양도 구름에 가려지고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불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훈련을 건너뛸 수 없잖아요. 이게 전주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있죠. 팀은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날씨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스키장에 올라가서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스키 훈련은 이제 깃대를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스키 타는 영상을 보면 이제 깃대를 이렇게 지나가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요. 근데 한 20개 정도 되고 코스 정상부터 하나하나 이제 드릴로 뚫어서 이제 스키장 바닥에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얼음을 뚫는 건데 아무튼 이제 다 설치를 끝내고 이제 되게 안 좋은 날씨였어요. 물론 정상도 뭔가 눈보라도 많이 치고 이거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날씨였는데 그래도 그냥 일단 감독님이 그래도 하다 들어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훈련은 그냥 시작을 강행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눈보라가 진짜 너무 말이 안 되게 세지는 거예요. 이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거의 한 10m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정도. 근데 이제 훈련 시작한 지 한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죠. 그래서 그냥 계속 했어요.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는 그냥 한다 막 이런 마인드로 했는 거죠. 근데 이게 딱 30분 정도 됐을 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팀의 막내가 깃발에 좀 세게 부딪혀서 다친 거예요. 왜냐면은 깃발과 깃발 사이가 한 18m인데 시야가 10m면은 그 깃발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딪혀서 다친 거죠. 결국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철수를 하자라고 했고 저랑 이제 우리 형도 같은 팀이었으니까 우리 형 그리고 나랑 동갑인 이제 팀 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 3명이서 그 친구까지 해서 3명이 정상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깃대를 회수하고 철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맏형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깃대가 정말 하나당 10kg가 넘어요. 그래서 한 명이 2개를 들고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들 수가 없는데 2개를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20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한 명이 2개 들고 내려갔다가 다시 리프트 타고 올라오면 다시 그 사람이 합류하고 다시 빼고 또 한 명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전부 회수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위에 계속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들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회수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첫 번째로 이제 나랑 동갑이었던 팀메이트가 먼저 깃대 2개 들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고 나랑 형은 다음 깃대로 넘어가서 깃대를 뽑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눈 얼음을 꽂았다 그랬잖아요. 깃대를. 근데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깃대 주변을 드릴로 막 부수고 해도 안 빠져서 한 10분 정도 실랑이를 하면서 힘을 다 써가지고 그걸 결국에는 부러뜨려서 뽑았어요. 근데 이게 부러뜨렸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도 그거를 다 뽑고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2개 들고 내려갔는데 원래 첫 번째 친구가 내려갔을 때는 거의 그래도 한 10m 정도 갔을 때부터 안 보였단 말이에요. 눈보라에 가려서. 근데 형이 내려갈 때는 스키를 이렇게 착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눈보라가 세가지고 바로 시야가 아예 완전히 가려진 거죠. 그래서 거의 한 불과 2-3m밖에 안 갔는데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혼자 남았잖아요. 아직 그 친구 안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제 그 드릴을 챙겨서 다음 깃발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이게 시야가 너무 좁다 보니까 정말 천천히 이제 왼쪽 깃대에서 오른쪽 깃대로 슬슬 내려갔어요. 그쪽 열어. 근데 슬슬 내려갔는데 그 자리에 깃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깃대 옆은 스키 자국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국은 있는데 깃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기다려도 되는데 눈보라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으면 팀원도 못 찾고 형도 날 못 찾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다시 걸어 올라가기로 했어요. 다시. 그래서 나는 그 내가 내려온 스키 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따라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한 5m쯤 올라가니까 눈보라가 너무 세서 내가 내려왔던 스키 자국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고립이 된 채로 이제 슬로프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엎어져서 한 10분, 20분, 처음에 한 5분 있다가 한 10분 지나고 그 정도로 가만히 있었는데 눈보라가 더 계속 강해지고 이제 깃발 뽑는데 체력도 너무 많이 쓰고 해가지고
와 이거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원래 스키 선수들은 그 내복 같은 걸 안 입어요. 원래 운동할 때는. 그래서 정말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무서운 거죠. 와 이러다가 진짜 위험하게 죽을 수도 있겠다. 너무 위험하다. 아무도 날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나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헬멧을 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아 형이 찾으러 왔다. 아니면 그 팀원이 찾으러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봤는데 그 둘 다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턱수염이 이렇게 나고 비닐을 쓰고 있는 키가 큰 외국인. 그러니까 거기가 세계 선수들이 다 오기 때문에 프랑스 팀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프랑스 팀의 코치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냐,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고 나는 이제 멤버들 한국어로? 몰라요. 그래서 멤버들 물어봤고 나는 이제 그냥 올 거다고 올 거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거 난 중학생밖에 안 됐잖아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너무 위험하다. 가라. 아니면 뭐 어떻게 여기 있으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세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못 간다. 와야 팀원들이 찾으러 올 거야.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냥 같이 있겠다 하고 됩니다.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네, 결국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를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있었어요. 근데 금방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위에서 스키 날이 이제 빠르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거기서 위에서 이제 누가 내려오면서 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는 감독님 목소리였어요. 저희 감독님이 여자분이셨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저기서부터 빡 내려와가지고 제 앞에 딱 쓴 다음에 야! 너 괜찮아? 뭐해 여기서? 막 이러면서 빨리 내려가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형이랑 팀원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냥 바로 철수하라 시켰고 본인이 혼자 찾으러 올라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찾으러 왔다 했는데 나는 이제 너무 무서웠으니까 나 진짜 죽을 뻔했다. 나 여기 있다가 좀만 늦었으면 진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코치님이 있잖아요. 그 당연히 감독들은 알 거고 그래서 나 여기 코치님이 나랑 있어줘서 뭐 괜찮았다. 이 사람이 뭐 있어줬다 하면서 뒤를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제 갔을 수 있잖아요. 그냥 오니까 왔구나 하고 이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나랑 같이 앉아 있었고 같이 땅을 짚었고 눈 자국이 남았었고 했는데 그 자국 자체가 그냥 사라졌어. 그냥 나 혼자 있었던 일처럼.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없고 바닥에는 아무 자국도 없고. 헛것을 본 거네. 근데 바람 소리가 눈보라 너무 세면은 이러면서 귀가 막 아프단 말이에요. 감독님이 못 들은 거예요. 여기 코치가 있었어요 하는데 못 들은 거예요. 감독님은 빨리 내려가자 이러고서 그냥 쏜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빨리 챙겨서 감독님이 이제 그냥 가시니까 따라서 이제 내려갔어. 그래서 이게 감독님이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 뒤에 따라서 이제 시야가 좁으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 집중해서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든 거지. 잘 생각해 보니까 난 중학생이었고 저는 영어도 못하고 프랑스어도 할 줄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했단 말이야 분명히. 그 사람은 여기서 뭐하냐 너 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이게 뭔지는 모른다. 근데 확실한 건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소리.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거기가 워낙 위험한 지형이라서 사고가 많았다고는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눈보라가 그 정도 치면 와. 근데 끝까지 기다린 것도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왜냐면은 거기는 펜스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고 잘못하잖아요. 진짜로? 그럼 떨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베스트예요. 그냥 산소. 진짜 그냥 산맥이 산에서 산맥이에요 진짜로. 거기에 눈 덮인데 그게 못 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약한 거였고요. 네. 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나쁜 귀신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저가요? 잠깐만. 이게 약간 이제 내 썰이 아니니까
맛있게 풀리. 아 이거 지금 허리 아프면 너무 오프야 이거. 아니 나 이제 미치겠네. 엉덩이하고. 아니 근데 저기 한 번씩 지나다니는 거 보고 아, 한 번씩 지나다니까 나 한 번씩 지나가는 거. 깜짝 놀라. 출발.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댄스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땡스입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마우스. 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터치. 이 마우스? 아, 마우스 뭐지 터치. 않아? 마우스 터치. 뭐라고? 마우스 터치? 아니 마우스 마우스 귀신이라고. 마우스. 아니 마우스 터치는 뭐? 아니, 마우스 터치랑 마우스랑 섞였어. 미안. 뭔 소리 합니까? 마우스 귀신. 네, 마우스 귀신이라는 거고요. 여기 마우스 기준. 네, 댄스분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갈게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니고 2021년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갈게요. 알토신가 보다 알토.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과제 때문에 동기 셋이서 밤 늦게까지 학교 스튜디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 약간 뭐 예술 쪽 하나 봐요. 학교 스튜디오. 네, 시간은 밤 11시. 창밖은 이미 깜깜했고 스튜디오 안에 불도 다 끈 채 노트북과 TV를 연결해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트북에서 자꾸 뭔가 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들 그냥 버그겠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트북 화면성 마우스 포인터가 스르륵 작용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누가 잡아 끄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스튜디오는 적막했고 저희 셋은 화면만 떨어지게 바라보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기한 건 불을 켜면 멈추고 불을 끄면 또 마우스가 멋대로 움직인다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았고 그 정체 모를 무언가 우리를 놀리듯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아이씨. 아 확인. 이게 할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걸렸다. 약았어. 쿵. 그냥 물리적으로 해버리네. 쿵. 하진 않았고 뭐야? 뭐야 이거는. 그냥 놀래킨 거야. 아. 네, TV 불빛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달라붙어 있었더라고요. 그 TV는 터치가 되는 기종이어서 그 벌레 한 마리가 노트북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귀신 얘기가 아니라 귀신 얘기인 줄 알았지 하면서. 제 이야기 아니에요. 땡스. 아니 근데 벌레가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거 터치가 되는 화면 있어. 터치 TV 패드를. 화면. 화면. 그 벌레 앉아 있으면은 거기 되게 좀 좀 내가 예민한- 예민한 또 한다 나 이런 전투태세로 들어. 전투태. 바로 리버다. 저는 거기 리버가 저 가면 될까요? 네. 저는 초등학생 때 겪었던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스트레스 이메트리스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얘기고요. 그 얘기 알잖아요. 13일 금요일. 그죠. 제이슨. 13일. 제이슨 맞어. 제이슨. 13일 금요일이라고 그때 당시 한참 유명하고 유행하던 그 무서운 날로 지정된 그런 게 있었어. 기독교적으로 피해 13일의 금요일이라고 있어. 그런 느낌. 해외에서 유명한데. 영화도 있지 않나? 그런 맞아요. 게 되게 유명했던 딱 그 시기였어. 그래서 그때 그거를 처음 알았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금요일. 그런 건 공휴일로 해야 돼. 아 집에 있게? 위험하잖아. 그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이상해. 빨간 거야. 지어낸 거 아니야. 실제 실화예요. 광사야. 날씨가 좀 빨간 거야. 알겠지. 와 좀 이상하다. 이거 무조건 비 오겠구나 하는데 학교를 딱 들어서자마자 꽝! 번개를 치면서 비가 추적추적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갑자기. 우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살려. 열정.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교시 딱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오늘 무슨 날이냐 하면서 이제 큰 TV 있죠. 네. 큰 TV 화면에 시계 그 날짜랑 시계 있는 거 있죠. 네. 거기를 봤는데 네. 13일 금요일이었어.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거지. 안 놀라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네. 그 경청 좀 부탁. 알겠습니다. 아 저희 경청 끝났는데 슬프게 경청 얘기 꺼내주시면 어떡해요. 너무하네. 진짜 이거 눈물 버튼 나오고. 13일에 금요일이 딱 보이는 거.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랑 되게 친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애들이랑 이제 자주 얘기하던 그 이야기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지. 순간 스치듯 뭔가 삥한 거야. 13일에 금요일 빨갛고 비까지 와. 와 이거 오늘 조심해야 된다. 근데 또 어릴 때는 호기심 장난 아니잖아. 그지? 다 같이 모여서 공포 영화를 보자. 재밌지 너무 재밌지. 오늘 공포 영화를 보자. 그래서 친구 집에 학교 끝나고 다 같이 갑니다. 엄마한테 연락을 해요.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야 돼. 내일 주말이니까. 좋아요. 친구 집에 갔어요. 뭐 그냥 여느 때 저랑 혹시 게임하고 밥 먹고 그러고 한 새벽 2시쯤 얘 친구 방에 들어가. 친구 방이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친구 4명이서 나 포함 4명이서 좁은 방에 들어갔어요. 거의 한 우리 숙소로 따지면 성준이 방 정도 되는데 한쪽 절반이 컴퓨터하고 베란다가 연결돼 있어. 저 매니저 형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느낌이야. 침대가 있는 쪽이 그 컴퓨터랑 베란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래다가 이불을 깔고 다 같이 자자 했어. 그리고 한쪽 벽에 TV가 있고 알차다. 방 안에 TV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한 2-3시쯤 돼서 이제 누워서 영화나 보자. 딱 누워서 영화를 공포영화를 틀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영화를 틀었어. 라이트하우스 딱 틀었어요. 라이트하우스 딱 틀고 보자 해서 컴퓨터를 완전히 끕니다. 이게 중요해. 컴퓨터를 완전히 끄. 그때 당시에 친구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 방 안에 그 와이파이 수신기 있지. 그걸 직접 해서 할 정도로 시스템이 되게 좋았어. 시스템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렉 걸린 적이 아예 없었단 말이야. 그런 상태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봤어. 네 명이서 옆으로 돌아서 네 명이서 같이 이렇게 날씨 온다 날씨. 이렇게 봤는데 딱 보고 있다가 별일 없네 하면서 그냥 딱 보다가 그 라이트하우스 혹시 봤어? 아니요. 그 라이트하우스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 있어. 불이 탁탁탁탁 켜지면서 귀신이 진짜 툭 오는 거. 맞아. 진짜 뮤비야. 그런 신이 있어. 그런 미경센. 탁탁탁 오는 신이 있어. 바로 눈앞에 딱 귀신 딱 있는 거야. 그 타이밍에 진짜 너무 놀라서 나 아직도 기억나. 불이 딱 켜지는 순간에 갑자기 키보드가 지직. 또 주먹가락이야. 아니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안 나왔잖아. 다 왔어. 안 나왔잖아. 다 왔어. 아니 다 왔어. 이렇게 했어. 이거도 놀란긴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안에 이거 부금이 빌드업이 쭉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니 다 왔다니까. 하늘이 너무 인정하세요. 닫게 하지 마세요. 닫게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그럼 닫지는 말고. 이거 카운트가 이거 갑자기 치면 아니 근데 좋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때립니까? 근데 진짜로 잘 들어갔다. 그 뭐 때리세요? 저 키보드가 아니고 저 뭐야 본체라 그러나? 그게 갑자기 지지 울리는 거야. 우리 발 바로 아래 있었어. 근데 컴퓨터는 꺼져 있었어. 지금 딱 켜지는 순간에 지지 울리는 거야. 그래서 난리 애들 났겠네. 다 깜짝 놀라서 바로 이불 덮고 난 바로 이불 덮고 친구는 불을 바로 켰어. 켜서 해 컴퓨터를 딱 확인했지. 멀쩡해.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냥 컴퓨터 꺼져 있었고 근데 우리가 분명 컴퓨터를 다 끄고 아래에 전원까지 껐단 말이지. 멀티 때? 멀티탭. 근데 멀티탭 켜져 있었어. 누전이네 누전. 그게 켜져 있는 거야. 누가 발로 걷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심지어 13일 금요일 지난 새벽이었잖아. 밖에도 빨갛고 비도 왔었고 하필 그 타이밍에 이런다? 와 이건 난리 났다.
하고 그러고 이제 영화는 끝까지 다 보고 마무리를 했지만 아직도 미스테리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원티어. 아 근데 이건 아니야. 물리적인 피해를 가해. 이거 귀신은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아. 이거는 맞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1입니다. 뭐냐 그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기회를 드릴게요. 귀신도 물리적 아 근데 이거 피해를 지금 받을 수 땡스 사건. 땡스 사건이라면 저 그런 땡스 이야기인데. 있어. 땡스 사건이다. 야 그럼 나한테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거 하고 오케이. 나중에 돌아서. 그래. 그러면 나도 근데 몇 개 더 이렇게. 저희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고. 생각보다 빨라. 너무 오케이. 빨라서. 이거는 땡스 본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real talk. 제목은 나 아닌 나인데요. 나 아니. 나 아닌다. 안녕하세요. TNX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는 땡스입니다. 아, 제가 들려드릴 사연의 제목은 나 아닌 나인데요. 4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사건입니다. 그때의 감정이 전달이 잘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10달 중 가장 무섭고 소름 돋았던 사연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오케이. 4년 전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었던 전 2021년 6월달에 제일 친했던 한 친구와 제 부모님과 함께 근처 다른 지역의 풀빌라에 놀러 왔었습니다. 그 풀빌라는 이전에 부모님과도 자주 갔었던 곳이었기에 그곳을 친구와 간다니 마음에 들떴는지 풀빌라의 장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넓은 수영장과 몇 종류의 튜브들, 야외 바베큐장과 복층의 넓은 숙소 공간, 이런 점들만 보면 너무 좋은 숙소이지만 단 한 가지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곳만 가면 꼭 2층에서 자는 사람이 악몽을 꾸는 것이었는데요. 처음 갔을 때는 아빠께서 2층에서 주무셨었는데 꿈을 잘 꾸지 않으시던 아빠께서 악몽을 처음 꾸셨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고, 또 다른 날에 놀러 갔을 땐 2층에서 잤던 엄마와 제가 악몽을 꿨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놀러 가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에 제가 그 일을 그냥 단지 해프닝일 뿐이라 그저 큰 의미를 두진 않고 숙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친구와 재미있게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밥과 간식들도 먹으며 즐겁게 놀다 보니 어느새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풀빌라는 복층 구조로 1층에는 미닫이 문이 있는 침실이 있었고 복층으로 올라가면 큰 퀸 사이즈의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장인 2층에서 볼 수도 있는 TV도 있었고요.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1층 방을 쓰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냥 복층에서 자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었고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1층, 저와 제 친구가 2층의 침대를 썼었습니다. 그랬었을까요? 부모님은 1층에서 먼저 주무시고 저희는 2층에서 TV를 작게 틀어놓고 밤 늦게까지 떠들다가 점점 졸음이 몰려와 TV를 끄고 잘 자라는 인사를 남긴 채 서로 등을 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꿈을 꾸지 않았었습니다. 잠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친구가 갑자기 절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그것도 좀 짜증난 표정으로요. 비몽사몽 깨서 친구에게 왜? 아 나 졸려 라며 상체를 일으켜 앉으니 친구가 제게 너 나 왜 툭툭 쳐놓고 다시 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분명히 중간에 깬 적도 친구를 건드린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제가 친구에게 갑자기 깨우더니 뭔 소리야? 내가 널 왜 깨워 이 시간에? 지금 새벽 4시야 라고 하자 친구는 아직도 짜증난 표정으로 뭐래 장난치지 마. 너가 자다가 등 돌려서 나 보더니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내가 너 쳐다보니까 너가 씩 웃더니 와. 아 엉덩이가 너무 아파. 저 근데 이건 여기 3킬인데요. 나 예고 있는데. 와 근데 와 나 진짜 방금 아 대현이 형 아까 나 얘라서 놀랐어. 얘. 나 진짜 내가 발진해서 나 놀랐어. 진짜 얘라서 놀랐어.
아잘 잡았다. 그러면 제가 몇 시에요? 아 봐줘. 아 진짜 잊고 있었잖아. 아 나 진짜 잊고 있었. 3-2예요. 아 진짜 잊고 있었잖아. 아니 근데 뭐 우리도 듣고 있었잖아요. 3-2입니다. 아 너 이거 집중하면 주변을 못 살 거야. 와 이거 들었다. 제가 잡았어 지금. 아니 근데 야나 지금 놀래라. 와. 아 이건 아니지. 너무 놀라서 말 소리도 못 냈어요. 미안하다. 숨이 멈춰가지고. 아니 나 계속 가만히 타이밍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언제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숨이 멈춰가지고. 와. 오케이.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미안하다. 어디까지 했어? 친구는 아직도 짜증난 표정으로 뭐래 장난치지 마. 너가 자다가 등 돌려서 나 보더니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고 내가 너 쳐다보니까 너가 씩 웃더니 등 돌리고 다시 잤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겁을 먹은 전 친구에게 약간 울먹이며 진짜 너 장난치지 마. 나 무서워. 내가 뭘 툭툭 쳐. 나 잤다니까. 한 번도 안 깼어 라고 하니 친구도 그제서야 겁을 먹으며 제게 진짜 너 거짓말하지 마. 너가 나 일부러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내가 너 쳐다볼 때 씩 웃고 다시 뒤 돌았다고. 친구의 말을 끝으로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온통 겁에 질려 급하게 2층 불을 켜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풀어보니 딱히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친구가 저 너무 무서웠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그 풀빌라장은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친구가 보았던 저는 왜 친구를 손가락으로 건드렸을까요? 귀신의 장난일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직접 겪은 실화임을 다시 강조드리며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TNX 상상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무섭겠다. 실제로 겪으면 좀 무섭다. 그지 무섭지. 풀빌라니까 그거 생각나. 옛날 애들은 썰하는. 아 읽고 있는데 뭐 갑자기 미안하다. 독두껍이 저 튀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미안하다. 근데 무섭긴 하다 이거 실제로.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엉덩이가 아프기도 했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니 근데 이제 거기다 살짝 이제 공포를 추가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 거. 오 이천은 이천은 좀 더 긴네요. 길어. 네. 이것도 이제 땡스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목은 2층의 주인입니다. 갈게요. 네, 우리 가족이랑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부터 시작이야. 그 집은 2층짜리였는데 지금 2층짜리로 이사를 갔대요. 짐이 아직 다 안 들어와서 그냥 돗자리 깔고 잤거든. 첫날 밤은 아무 일도 없고 평화로웠어. 근데 둘째 날 밤 다 자고 있는데 삼촌이 현관문을 누가 흔드는 소리를 들은 거야. 쿵쿵쿵 세 번이나. 근데 삼촌은 겁내지 않았어. 왜냐하면 겁을 내면 귀신이 더 달라붙는다고 믿거든. 그래서 삼촌이 창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 있지. 일주일 뒤쯤 가족이랑 2층에서 자는데 그날 밤 제가 진짜 이상을 느꼈어. 뭔가가 우리한테 들어오려는 느낌? 끔찍한 악몽을 꾸다가 눈 부릅뜨고 울면서 깼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울자마자 걔들이 동시에 짖기 시작한 거야. 기분 진짜 이상했어. 몸도 안 움직이고 너무 힘들어서 30분쯤 있다가 겨우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잠들었어. 이틀 뒤에 할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2층 화장실에서 빨래하시다가 갑자기 문이 쾅 닫힌 거야. 마이 갓. 할머니는 우리 중 누가 장난친 줄 알았대. 근데 우리 다 1층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할머니도 그때 뭔가 이 집에 이상한 게 있다고 느끼신 것 같다. 다음날 여동생 1이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동생 2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야 어디가 같이 놀래?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따라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밖으로 나갔어.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아까 2층 올라간 줄 알았던 여동생 2가 이미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던 거야. 여동생 1은 충격받고 불안해져서 그냥 자기 친구 찾아가서 나갔대. 2층에는 창고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원래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방이었어. 어느 날 새벽 2시쯤 엄마가 애들이 그 방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들은 거야. 완전 시끄럽게. 근데 엄마가 에이 설마 애들이 이 새벽에 놀겠어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방은 깜깜하고 조용했어. 분위기도 싸해서 어머니는 바로 자기 방으로 내려가서 황급히 내려가서 주무셨대. 다음날 이 사실을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는 당연히 안 믿고 그냥 이제 에이 쥐 같은 거겠지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아빠가 물 마시러 잠깐 이제 나갔다가 거실에 TV가 혼자 켜져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나 싶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지. 동시에 위층에서 구슬 굴리는 소리까지 들렸대. 근데 새벽 3시에 구슬? 구슬. 아 근데 생각해봐. 새벽 3시에 누가 구슬 놀이를 하겠어. 그제 아빠도 우리 집에 다른 게 있다는 걸 인정했어. 한 달 정도 이런 일을 겪다가 결국 교회에 도움을 청했고 예? 잠깐만. 교회에 도움을 청했고 신부님이랑 교회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했대 집에서. 신부님은 성당인데. 들어 넘어가. 그런데 끝나고 신부님이 아빠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 이 집 뒷뜰에 전에 살던 사람이 인형을 부르셨대. 인형? 그리고 여기엔 아이 귀신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약간 외국 스타일. 그 아이는 집을 지키듯이 장난치면서 당신들 곁에 있었던 겁니다. 약간 외국 스타일. 라고 하셨대.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집을 떠났고 지금은 새로운 집에서 아무 일도 없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근데 가끔 새벽에 들리던 구슬 소리랑 어둠 속 웃음소리가 생각날 때는 아직도 소름이 돋아. 네, 잘 들었어요. 캘리포니아 스타일. 살짝 약간 약간 컨저링 스타일, 약간 애나벨 스타일. 애나벨 스타일. 외국 스타일이네. 외국 스타일. Yes, yes. 오 뭐야? 밖에 누가 지나갔어요? 밖에가 나타나는데? 네? 아니 방금 아니, 사촌 이거 올라왔는데. 지금 밖에 뭐야? 왜? 오 그럼 놀랐다. 갑자기 소리 하나 튀어나와서 딱 내 위치에서 저거 진짜 일부러 했다. 내 위치가 사각지대가 보이는 위치야. 나도 보였어. 좀 매니저 형이 3, 2, 1, man. 아, 우리 박빙이야 지금. 난 절대 안 나가. 자, 다음 이제 휘사. 오케이. 이거 무섭다며. 이것도 너 썰인가요? 이것도 제 썰이고요. 오, 소리 맞네. 쏘리. 아니 끌어왔어요. 이것도 제가 스키 할 때 원래 운동 선수 할 때가 스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일단 이 얘기는 제가 중학생 때 마찬가지로 스키 선수 생활을 할 텐데 저는 중학생 때 합숙을 했어요. 겨울에 합숙을 하면은 이제 한 한두 달 정도를 같은 팀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팀 숙소는 스키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되게 산으로 쫙 둘러싸인 펜션이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값이 좀 싸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 그런 저도 소리 펜션이었는데 너무 무서워. 아니 저글링 소리야. 저글링 소리.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 소리 나서 좋아요. 그 펜션 주인은 개발이 아예 안 돼 있었어요. 밤에는 가로등도 없고 그냥 산이랑 되게 작은 개울가가 있었고 그리고 한 주택이 있었는데 되게 허름한 주택이 있었는데 딱 봐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하얀색 강아지가 있었어요. 큰 개 한 마리가 진돗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식어가면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있잖아요. 아 맞아. 되게 허름한 곳에 허름한 주택 하나에 그 개 한 마리만 묶여 있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우리 팀 숙소는 그 펜션에 2층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이라서 공동 현관이 자동문이고 계단에는 센서등도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주택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펜션이었어요. 근데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밤만 되면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무도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그 근처에는 편의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튼 이게 넘어가서 스키 선수들은 보통 본인 장비를 항상 본인이 직접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팀은 훈련이 되게 늦게 끝나기 때문에 해가 지고 밤이 돼서야 자기 장비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나는 나이가 어려서
유교잖아요. 형 누나들이 장비를 먼저 다 정비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더 늦었겠죠. 근데 그날도 이제 매일같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훈련을 딱 끝내고 내 차례가 돼서 장비를 이제 정비하려고 숙소 2층 현관문 앞에 설치된 정비대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참고로 이 작업대가 있는 현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을 바라봤을 때 이쪽에 정비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뒤쪽 왼쪽 뒤로 계단이 있고요.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왼쪽 뒤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리고 이 정비대가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되게 큰 통유리로 앞을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오케이. 네,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죠. 아무튼 이제 평소에는 그냥 유튜브를 너무 무서우니까 유튜브를 이제 옆에다가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어폰을 끼고 그때는 줄 이어폰이었단 말이에요. 줄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노래 제일 신나는 걸로 최대로 볼륨을 올려놓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작업을 시작해도 아무리 노래를 들어도 제가 말했잖아요. 통유리로 앞에 돼 있고 센서 등이 안 움직이면 계속 꺼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잠깐 꺼지면 또 너무 무섭고 그래서 최대한 약간 춤 같은 것도 추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현관문은 벌레가 들어온다고 절대 열지 말라는 감독님 지시가 있어요. 무조건 닫아요. 벌레가 더 무섭지. 그냥 무섭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닫아놓고 자기들은 오후 시간대 하니까 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쪽 스키 정비를 다 끝냈죠. 최대한 안 무섭게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 다른 한쪽 정비를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스키를 이렇게 들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작업대. 근데 올릴 때 정비대에 이어폰이 걸려서 핸드폰에서도 빠지고 내 귀에서 툭 빠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슬프시고. 근데 이제 이어폰에서 노래를 신나게 듣다가 툭 빠지면 갑자기 정막이 탁 고요한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너무 무섭지만 이게 나는 무서울수록 이제 무서운 티 안 나고 이렇게 태어난 척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뭔지 알지? 뭐 그냥 하면서 센 척하면서 주섬주섬 바닥에 떨어진 이어폰을 주워서 안 놀랐어. 안 오케이, 놀랐어. 오케이. 이거 안 놀랐어. 오케이. 너 눈을 똑바로 쳐다봐. 아무튼 그 이어폰을 주워서 핸드폰에 다시 연결을 하고 좀 더 신나는 노래를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검색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유일하게 그 공간에 비춰주던 옅은 센서 등이 갑자기 꺼집니다. 근데 그 센서 등이 꺼짐과 동시에 통유리에 안에 빛이 없어지니까 밖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밖에가 그지.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얗게 눈이 덮여 있고 산이 보이고 다 쓰러져가는 되게 허름한 주택 하나가 있고 그리고 펜션 앞에 설치된 되게 옅은 이런 정도의 무드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꺼지고 한 2초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탁 하고 꺼지고. 근데 갑자기 통유리에 오른쪽 밑에서 검은 형체가 진짜 안 놀래. 검은 형체가 갑자기 우리 쪽 현관 쪽으로 와다다다다다 하고 오는 거예요. 힘이 나게. 겪은 얘기라는 거잖아. 겪은 얘기죠. 와, 검은 형체가. 난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놀라면 움직이질 못해요. 내가 멈추지. 본 게 맞나?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나 너무 놀랐으니까 이렇게 뭐 노래 검색하다가 이 통로를 통해서 봤잖아. 그래서 검색하다가 이게 훅 하고 지나가니까 그럼 가만히 이렇게 잠깐 멈춘 데서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게 센서등이 꺼진 상태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갑자기 움직였다가 다시 센서등이 켜지면 어쨌든 그 뭔가가 뭐 흥분을 할 수도 있고 날 발견할 수도 있고 자극하면 안 돼. 뭐 어떻게 뭔가 그렇잖아요. 날 발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눈동자만 계속 굴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 팀원 코치들은 아까도 말했듯 밤이 되면 절대 밖에 안 나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안에 있고
시간이 그때가 아마 12시에서 11시 사이였어. 근데 그 시골에 누가 찾아오죠? 이 펜션을 아무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 공동현관 자동문이라고. 이걸 찍어야 돼. 근데 유리잖아. 혹시나 그 뭔가 이걸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사람이었고. 그지. 근데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뭐 이 스키라도 들고서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이게 만약 귀신이면 나는 지금 여기서 큰일 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고, 저는 거의 숨을 참고,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작업대에서 봤을 때 왼쪽이 내려가는 계단이다. 저희는 2층이고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왼쪽 뒤에서 볼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숨을 참듯이 이렇게 하고 이 뒤를 이렇게 슥 봤단 말이야. 계단 쪽으로 시선을 뺐는데 진짜 다행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고요한 거야. 너무 어둡고. 근데 나는 이제 빠르게 지금이다 하고 숙소를 들어가려고 뛰었지. 우리 쪽 현관에 그때 이제 숙소에 들어가려고 현관문 쪽을 다시 봤어요. 현관문을 봤는데 그때 이제 공동 현관에 1층이죠. 네. 거기 센서 등이 이제 다 켜집니다. 그게 왜 보이냐면 그 통유리를 통해서 비쳐서 보였어요. 그 켜지는 게. 아 그럼 이게 내 뒤에서 켜진 거네. 아니죠. 나는 이쪽으로 현관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통유리에서 이쪽 밑에 있는 게 비친 거죠. 다 켜지는 게.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바로 뛰어서 이제 숙소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6자리밖에 안 되는데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계속 들리지. 저런. 띠띠띠띠 이러면서 빨리 누르고. 나도 이제 계속 틀리다가 3번째 시도를 했을 때 문이 열렸고 나는 이제 빠르게 숙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지. 근데 이제 문을 닫을 때 이렇게 문을 닫으면 또 통유리가 여기서 보일 거야. 닫으면서 봤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되게 어두운 이제 센서 등이잖아. 근데 거기에 비춰서 계단에 거의 다 올라온 뭔가를 봤단 말이야. 근데 검은색 뭐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되게 약간 털이 엄청 굵은 다이아가 같은. 약간 뭐 갈기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서. 근데 털이 있는 건 확실한데 너무 어두워서 정확히 보지 못했지. 태훈형은 근데 그런 모습의 무언가가 이제 통유리에 비쳐서 보였습니다. 장상범이 근데 어쨌든 저는 문을 빨리 닫고 들어와서 잘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혹시 않았고. 이것도 프랑스? 아니 이건 한국 강원도에 있던 일. 그냥 그날 이후로 나는 형 누나들한테 항상 정비 작업할 때마다 같이 있어달라고 쫄랐고, 그러면 형이랑 누나들은 이제 귀찮다고 하지만 같이 수다도 떨어주고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4번째로 틀렸으면, 비밀번호 또 틀렸으면 그러면 실제로 마주했겠죠. 그렇지. 마주하지.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데. 태훈 그냥 면도 안 한 태훈형이 줬어. 나 하나 해줄까? 성준이야. 나 놀렸어 중간에. 나 태훈이 한번 놀래켜가지고. 세임이야 세임. 333이야지. 삼삼성 영이요. 아 내가 VAR 돌려야 돼. 내가 봤을 때 VAR 돌려야 돼. 내가 봤을 때 형이랑 나랑 반사신경이 느려서 그냥 안 놀래 둔해가지고 안 놀래는 것 같아. 귀신해지면 그래서 난 약간 지금 귀신해지면 진짜 무서워. 약간 중간에 하품이 나오고 난 맨날 이런 공포라 띄워 이 부금을 들으면서 자니까 이게 약간 나한테 ASMR 같은 느낌. 성준아 너 하려는 거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그러면 내가 먼저 볼게. 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친구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상주 귀신 썰인가요? 아니 상준 아니고 순천 사람인데. 순천 순천 대학교 유명하죠. 순천 저 뭐냐 멀죠. 순천 여기 엄청 이걸 하고 성준이가 하는 걸 어떠신가요? 좋아요. 뭐 순서가 어쨌든 이렇게 많이. 자 사진을 좀 왔어. 집이었으면 여기 손 들고 있어야 돼. 뭐. 그냥 나쁘진 않아. 자신감 있게 해봐. 자신감 있게 해봐. 아니야 이게 자신감 있게 해봐. 자신감 있게.
일단은 이제 얘가 순천에 사는데 네. 너무 친구들이 심심했대 그날. 그래가지고 친구들 한 뭐 3명? 4명에서 그 폐대학교 있잖아. 왜 그러니? 그냥 폐대학교로 가자. 원래 약간 좀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런 데 막 가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냥 폐대학교로 가자. 그랬는데 이제 그 좀 자주 갔던 폐대학교였던 거. 심심할 때마다 가던 폐대학교인데 근데 갈 때마다 좀 이상했대. 그래서 뭐 근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계속 간 거지. 심심할 때마다 왜 갔대?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저녁 되면 심심하고 이제 도파민을 찾고 싶은 거죠. 도파민에 주면 그런 갔는데 사람들 꽤 많아. 그래서 그날 갔을 때는 그냥 안 들어갔던 방부터 들어갔대. 안 들어간 방부터 들어갔는데 어느 한 방을 딱 들어갔는데 문을 탄 게 없어. 근데 부적이 겁나게 붙어 있고 그리고 안에 뭐 정수기 같은 게 있었대. 근데 못 본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물컵이 턱 떨어졌대. 애들이 들어가요. 정말 났나. 그래서 애들이 I got you. 와 진심으로 나 이거 하고 있어. 아나 진짜 여기 끝까지 나. 아니 난 처음에 I got you. 이러고 있다가 뭐 떨어져서 했길래 오성 중에 떨어졌다. 형이 형은 맞았는데도 별로 뭐. 난 얘가 들어본 줄 알았어. 나도 얘가 들고 싶어. 와나 진짜 입술 꽉 깨물어. 와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진짜 천재다. 어? 사삼이? 343. 난 사람. 얘가 까면 했어. 나오고 있어요. 이어가 주세요. 깜짝이야. 네, 그래가지고 딱 거기 가서 막 그 돌아다니다가 못 보던 만들고 부적이 엄청 많고 거기 물컵 톡 떨어졌잖아. 뭐 이제 너무 놀라서 애들이 다 튀어나왔대. 그래서 이제 나와서 파츠랑 몸에 소금 뿌리고 각자 헤어졌대. 준비를 갔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폐교를 계속 다녔으니까 애들이 이제 그냥 사온 거지. 어.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제 6개월 뒤에 친구 2명이 같이 갔던 친구 2명이 동반 입대를 했어. 그게 동굴. 동반 입대를 했는데 근데 하필 거기에 이제 선임 중에 한 명이 약간 좀 무당 약간 신기가 있으시 무슨. 있으신 분이 있었대. 그래. 근데 막 이제 한 달은 그런 막 얘기하다가 그 무당 그 선임이 표정이 썩으면서 표정이 썩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썩으면서 순환을 해서 야, 너도 굳어지면서. 표정이 굳어지면서 너 쟤랑 너 어디 대학교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혼날까 봐. 아 안 갔다. 저희는 그런데 안 갔다. 그런데 갑자기 좀 갑자기 그 선임이 화내면서 똑바로 말하라고. 다 알고 있다. 막 뭐라 했대. 되게 위험한데? 그러게. 방울 소리 나는데. 막 뭐라 했대. 막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모시는 신이 다 알려준다고. 막 이런 뭐라 했대. 그래서 그 친구가 아 근데 솔직히 맞다.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운전한 그때 같이 갔던 운전한 친구가 걔네 집안도 약간 그 무당 쪽 집안이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 근데 애들은 몰랐던 거지. 신줄이. 아니요 몰랐다. 이랬는데 갑자기 무당이 화내면서 그 친구가 니들 다 안 좋게 보내려고 그거를 데려간 건데 니들은 진짜 그걸 좋다고 따라가고 있냐. 야 이건 좀 소름이다. 막 이렇게 쓰러졌어. 막 뭐라 했대. 그래 나는 다시는 그 친구랑 만나지도 말고 친하게 지내지도 마라. 그럼 그 친구 빼고 나머지 2명이 동반 입대한 거야? 아 4명이서 간 건데 운전한 친구 1명, 내한테 얘기해준 애 1명, 동반 입대 안에 2명 이렇게. 와 이거 무섭다. 그럼 그 한 명 운전하는 애 데리고 온 거고? 그러니까 그 운전한 애가 걔네 집안이 이제 그 그 무당 쪽 관련된 집안이었던 건데 근데 그 이제 선임 무당이 그 친구가 너희들 다 진짜? 다 이렇게 가게 만들고 왜요? 강원도 왜 따라가냐. 저거 근데 내가 그거랑 진짜 똑같은 썰을 최근 보라디오에서 들었거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 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 아닌데 진짜 비슷해.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그러니까 신 받기 싫은 거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이유. 그러니까 왜냐면 신줄을 타고났으니까 걔도 그 사람도 신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지. 이 사람이 받기가. 저거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대신 죽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무속적인 방법.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리고 너 뭐 거기서 가져온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형 같은 거 하나 주워. 최악이다 최악. 인형 같은 거 하나 말하는 주워. 거 다 한다. 그것도 이제 또 부담 그 선생님. 화냈겠는데. 또 화내면서 그 당장 갖다 버리라고. 아니 나 피한 거야. 내가 놀란 거 아니야? 아니 나 진짜 피한 거야. 나 진짜 피한 거야. 아니 아까처럼 놀라야 진짜 놀란 거지. 그거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걸 그 갖고 있으면 니한테 안 좋고 니들한테 안 좋다고. 네 친구 봐라. 지금 피부병 나고 난리 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인형 그게 이제 휴가 나서 바로 태워버리고. 미안한 짓. 아니 딱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인형을 가져서 제일 위험한 건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약간 이런 얘기를 친구가 겪은. 오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었네. 야 대박이다. 제가 짧고 무서운 거 들은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일본에 한번 이것도 스키 탈 때인데 초등학생 때 일본 유명하지. 초등학생 때 일본 아키타현에 이제 가서 거기 스키 선수 친구들이랑 우리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이제 교류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인 형이 들려준 얘기인데 이런 얘기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준이처럼 이렇게 벽에 등을 떼고 앉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자세로 귀신이 벽의 끝까지 이렇게 주르르르르 앉아 있어요. 아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이런 자세로 그 귀신들이 계속 앉아 있는데 뒤에 이렇게 이렇게 또 주르르르 이렇게. 그러면 내 뒤에 거의 한 명밖에 못.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그 형님한테 들었더니 너무 아, 네. 무서워서 계속 근데 기억이 나. 원래 그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 약간 자기들 썰 푸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래서 몰랐는데 나도 실제로 그래서 그 나 음악학원 다녔었잖아. 음악학원 다닐 때 이제 처음 회사가 여기가 아닌 건 알잖아.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오기 그 중간에 텀이 있었는데 그 텀에 이제 MT 같은 거 갔어. 학원에서 MT 같은 거 가서 원장 쌤이랑 뭐 그 지부가 또 따로 있어. 되게 많은데 그 지부 원장쌤들 다 오고 학원생들 막 많이 와서 신청하고 해서 막 축구도 하고 그렇게 놀다가 그런 거 가면 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잖아. 촛불 하나 딱 켜놓고 그런 거 한단 말이야.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면 분명 누가 막 장난치려고 계획을 해. 그래서 이거 또 뻔히 누가 장난치려구나 하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지 마시고. 이거 리얼톡입니다. 진짜. 진짜 뻔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하다가 무서우면 그냥 잠깐 자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그래도 무서우니까 알잖아. 이렇게 막 우리도 지금 하면서 놀래키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친한 친구 남자 있어. 친한 친구 자꾸 이러고 같이 이거 듣고 있었어. 무서우니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잘생겼는데 시골은 아니었지만 시골 같은 데가 빠지어서 심지어 또 강이 있어. 외곽. 그런데 가면 이제 약간 이렇게 시골 집처럼 보면은 큰 창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마룻바닥처럼 돼 있잖아. 그런 구조야. 거기에 이제 문 하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방이 하나 있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촛불 딱 하나 켜고 과자 해놓고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놀래킨다고 난 이미 좀 몰래 들었어. 그래서 누가 창문을 열겠구나. 창문을 갑자기 빡 열 거래. 그래서 알면서도 무섭잖아. 일단 얘기 듣고 있으니까 무서워 이러고 있다. 갑자기 누가 창문 빡 열어. 빡 열어서 알고 있으면 놀랐어. 다 같이 막 놀라고 막 누구 막 문 밖으로 나가고 있고 막 문 뛰쳐나가고 막 혼자 막 방에 누구 들어가고 막 난리 났었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다 같이 모여 있고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놀래키려고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그게 순간 이렇게 머릿속에 띵 하고 스치더니 뭐요? 미안해 잠깐 멍 때렸어요. 미안합니다. 띵 하면서 미안해. 스치더니 미안합니다. 와 이거 뭐지 싶은 거지. 그래서 혹시나 물론 이제 잠자는 데가 그렇게뿐만 아니었을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오셨겠지 하고 이제 뛰쳐나갔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물어보려고 했어. 들어오면 밖에 누구 사람이 있었냐. 근데 그 사람이 딱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뭔가 깨름직한 거지. 이거 뭐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왜 밖에 아무도 없었냐. 없었대. 밖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핸드폰 보면서 센 척하면 안 돼. 핸드폰 안 봐요. 아 그래요? 핸드폰 아니에요. 그 아까 당신이 던진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창문이 빡 열렸거든. 근데 그것이 그냥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요 정도였어. 여기 저희가 창문이 요 정도 거리. 진짜 바로 앞에서. 근데 그게 없어. 그 사람이 딱 이제 밖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면 열고 도망가면서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와 그럼 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봤어. 실제로 내가 들었으니까 이 계획했던 사람 누구냐. 장난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했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제서야 오고 있었어. 하려고. 아 그래? 그제서야 하려고 오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들어와서 뭔 일이지 싶어서 확인한 거였지. 그런 썰입니다. 강민 씨뭐 풀고 있나? 현수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준비해야 돼요. 네? 이거 해드릴게요. 재밌겠다. 저 뒤에 안 앉아도 돼요. 좀 무서운데. 자한 명밖에 들어갈 자리 없어요. 네, 한 두 명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억 안 난다. 아니야 기억나. 지금 분위기 잡는 걸 보내. 복고죽 머릿속에 아 복귀죽. 복귀 중이야. 확인. 이것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엄청 오랜만에 이제 쉬는 날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오랜만에 휴가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너무 피곤하고 아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하고 고향집 아파트 단지대로 들어갑니다. 당신인가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빨리 쉬어야겠다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가지고 왜 우냐? 내가 뭐 잃어버렸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했었나? 무튼 가방 같은 걸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울지 말고 날 같이 찾아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남자가 아니고 그 여자애를 따라서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는 좀 대단지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한 군데 모여있는 대단지였는데 그 여자애를 따라서 남자가 가방을 찾으러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계속 그 특정 단지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얘가 계속 똑같은 데만 도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 남자가 했대요. 그런데 그 남자의 생각은 아, 이 근방에서 잃어버렸겠구나. 그래서 여기를 계속 도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같은 단지를 계속 돌았대요. 그렇게 돼서 계속 그 단지를 뺑뺑뺑뺑 돌다가 그 남자가 아, 내가 지나왔던 길에 못 보고 지나쳤나? 하고 순간적으로 뒤를 싹 봤대요. 근데 아까부터 막 계속 저기 뒤에서 남자 두 명이 따라 붙는 느낌입니다. 이런 거 해야지. 남자 두 명이 따라 붙는 느낌입니다. 아, 분명 아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조금 짜릿해. 어, 티는 안 냈지만 방금 조금 짜릿해. 아, 분명 아까도 있었는데 아, 뭐지? 그냥 우연인가? 그냥 가는 길이 같은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같은 단지만 뱅뱅 돌았다. 그런데 그 남자 두 명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힐끔힐끔 보는데 남자 두 명은 계속 따라붙는 느낌이고 계속 그런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여자아이한테서도 이제 더 이상 가방을 찾고 싶어하는 생각이 안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가방 찾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 여자아이를
두고 뒤에 남자들한테 어이 거기 당신들 지금 왜 계속 따라오냐? 나 아까부터 계속 봤다. 우리 등 계속 밟는 것 같은데 뭐 볼 일 있냐? 깡 좋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면 그 남자가 운동을 좀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필 또 그 남자 생각에는 이 여자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남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오히려? 네, 오히려 이 여자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따라오는 남자 두 명한테 뭐 볼 일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강력하게. 그러더니 그 남자 두 명이 터벅터벅 걸어가요. 우리 쪽으로. 안 가고? 우리 쪽으로 말없이 조용히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 두 명이 그 남자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잡으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남자에게 폭력을 막 행사하는데 제가 아까 운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를 지켜야 하니까 여자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어떻게든 이 공격을 일단 막아야 된다. 이 여자애가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 막고 피하고 왜 그러시냐 말로 타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실랑이가 이루어지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 누가 이겼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여자애가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에 고개를 픽 돌려서 여자애를 확인했는데 그 여자의 주머니에서 그 여자아이가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대. 와우. 실화네. 주머니에서 타닥타닥 하니까 그 남자가 내가 이거 당했구나 하고 그 여자애를 밀치고 도망을 갔다 와우. 라는 이야기. 실제 여기네요. 그래. 근데 이거 이 제가 사람이 무섭다니까. 어릴 때 들어가지고 그렇지. 귀신보다 사람이. 오케이. 끝인가요? 끝입니다. 와. 다리가 너무.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귀신 얘기 꽤 많이 했는데 목소리 좋다. 재밌어. 자, 예세. 야, 끝났잖아. 다 끝났잖아. 여기까지 가야 되지? 재미없어요. 알았어. 자 일단 그 논란 횟수. 그러면 이제 논란 횟수가 성수 1등이요. 그 논란? 4. 성준이가 4회 논란 감독님? 4회로 깜짝 포인트 1등이고요. 네. 태훈이 형이랑 제가 3회씩 나눠 가지면서 공동 2등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는 3명이서 하죠. 세 명이서 하면 무섭죠. 무섭잖아. 아, 라이브 3명이서 하죠. 물론 이런 식으로 깜짝깜짝 놀라지 별로 안 무섭지. 아니 근데 오히려 혼자 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성준이는 공포 영화에 진짜 혼자 있으면 진짜 무서워. 공포 영화를 못 아니 내는 혼자 있으면 놀랄 일이 없잖아. 아니 그거 그냥 들으면서 놀라지. 공포를 그냥 무섭잖아. 그냥 공포 라디오에서 막 놀래긴 하고. 일단 오케이. 뭐 할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포 라디오 안 듣고 그냥 여기 앉아서 이거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기절할 거야. 이게 더 무서워. 내가. 제일 무서워 진짜로. 한 시간 동안 여기서 명상하자. 와 근데 재밌었다. 아 더워. 진짜 재밌었어. 근데 너무 더워. 제가 봤을 때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어. 난 처음부터 끝까지 덮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제일 무서웠다 하는 썰? 썰들이 있나? 나 근데 형. 나 근데 형 거 진짜 무서웠어. 나도 아까 그거 아니, 마지막 아. 맨 마지막 거. 약간 무서웠던 거 가장 무당. 무당 소개. 아 무당. 와, 나 그거 진짜 대학교 무서웠어. 간 거. 나도 이게 진짜 몰랐어. 아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알고 보니까- 공포 라디오에서 들을 법한 내용이어서. 내가 저런 걸 자세히 아까 한번 확인해 봤거든. 네 말이 맞더라고. 무당이 죽으면 뭘 남기는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옮기려고. 오, 맞아. 마이 되게 갓! 어떤 거라고. 내가 신 받기 싫어서. 이게 제일 무서워. 이게 제일 무서웠어. 저는 이제 최근에 저거랑 비슷한 내용을 프랑스 남자 신기했어요. 무서웠다는데. 프랑스 남자 무서워. 아 근데 휘 것도 그래도 꽤 오늘 아니 그거는 공포스러웠어. 그 실제로 겪으면 장난 아니잖아. 그렇죠. 그 눈보라 속에 혼자서 막. 또 눈보라 속의 괴담도 또 공포라에서 들어가서 되게 신박했어. 어쨌든 재밌었고 일단 이제 성준이 네? 나중에 이제 벌칙 날짜 잡아서 벌칙을 그러면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나 그때 할게. 한 2030년쯤에. 오케이. 2030년쯤에. 정확히 뭐 할지를 2030년쯤에. 같은데. 좀 천천히 생각하다가 2030년쯤에 2030년쯤에 할 거면 공포 영화 10개 보기 하죠. 아니면은 3층 뭐 있어? 아이디어? 가운데 앉아서 이유 막 틀어놓고 방울 흔들기. 아야 에이. 그거 안 돼.
아 죽일라. 아니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대학가서 인형줄 보는 거 아니야. 장난치냐? 아 좀도 한다 진짜. 아 진짜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그 옛날에 그거 알지? 막 연필 해가지고 하는 거. 분신사 분신사 막. 거. 그런 것도 함부로 따라하지 말래. 나나 이런 거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 한 번 겪고 훅 가. 조심해야 돼. 애들이 하자 그러면 재밌겠네. 안돼 그런 거. 일단 그런 아 사실 그게 제일 재밌긴 한데. 강영석이 보는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원래 막 그런 컨텐츠 있잖아요. 밤에 혼자 사옥에서 공포 게임 하기. 그거 좋다. 그런 거 근데 컴퓨터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런 거 재밌지. 그런 게 재밌긴 한데. 여러분. 아니면 그런 거 한번 하자. 그 우리가 어떻게 되든 뭐 하고 싶어? 앞으로 살면서 그 공포 작품을 한 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겠지. 한 번은 하겠지. 그럼 막 그런 거 보면 막 어디 가고 하잖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 그때 둘둘씩 가면 나 혼자 할게. 혼자가 들어가고. 아니 니 절대 기억 못해. 아니 형들이 기억하면 되지. 무조건. 우리도 절대 아니 기억 그런 적 없었는데 무조건이야. 둘둘씩 하면 난 무조건 혼자 할게. 아니면 차라리 이게 될지 모르겠네. 저 너 집 용이니까 저 민속촌에 그 비신이 집 있잖아. 그거 한번 들어왔다. 나 용인 사는데 미속촌 가본 적 한 번도 없어. 이번 가면 되겠네 이번에. 그거 라이브로. 아니, 라이브로 하기가. 그걸 인증하면서 그걸 이제 인증 아니 밝혀가지고 댄스들 저 지금 귀신이 집 안에 들어갔는데. 아니 방송 켜서 본 게임 재밌긴 하다. 아 그러면 근데 나 진짜 기절해. 아 아니 그 이렇게. 아니 어떤 약간 입으로 뭘 막고 해야 될 것 같아. 입에 물고. 테이프라도 붙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뭐 뭐라든. 아니면 그거 해도 돼. 그냥 X에 올리고 타임랩스로 네가 공포 게임 하는 걸 찍어. 그리고 진짜 좀 자를 거 자르고 아니 어디 그냥 자르륵 지나가잖아. 자를 거 자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돼. 아니면 그런 것도 좋다. 좋은데? 라이브 말고 그냥 우리가 낮에 와서 뭐 3층이든 지하든 어디다가 뭔가 막 이렇게 숨겨놓은 다음에 혼자 새벽에 와가지고 켜서 그거 찾는 거.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공포 라디오 하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이래 됐어요? 왜 갑자기 나 홀로 집에가 됐어? 아니 근데 사실 공포라디오가 지금 이거랑 똑같긴 해. 와 비슷해 그럼. 그럼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 화내면서요 선배님. 그렇게. 아니 근데 본인 당신이 당사자. 본인 걸리니까 당사자잖아 당사자. 며칠 본인이 걸렸으니까. 쫄. 솔직히 무섭. 야 생각해봐요. 새벽 2-3시에 여기 혼자서 라이브 키우고 공게임 한다 생각해봐. 무섭지. 저를 하면 할줄 아 알아. 그럼 원래 정했던 대로 라디오 듣기 하자. 새벽에 사옥. 그럼 내가 몇 개 추천해줄게 무서운 걸로. 그래. 와 새벽에 사옥에서 숨바꼭질하면 내가 볼땐 야 기절해. 그건 진짜. 진짜 기절해. 나 그냥 잘 거야. 나 그냥 여기서 잘 거야. 선글라스 껴서 그냥 잘 거야. 대표님 방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숨는 게 더 공포긴 하다. 아 근데 나는 공포 영화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영화 봐 영화 봐. 에어컨 끼고. 그게 되나 근데? 아니 보는 건 상관없어. 나 공포 영화 볼 때 재밌잖아. 나 나 공포 영화 볼 때 아 재밌어. 웃기긴 하지. 안 보는 오케이 오케이. 척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성준이 무서운 거 나을 것 같다 싶어 갑자기 핸드폰 하자. 갑자기. 아니 나는 그 갑자기 이런 거. 난 무조건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이 다리에 모래주머니 풀지. 바로 나가야 돼. 뭔지 알지? 그 여기 앉아서 보면 되겠다. 공포영화도 내가 정해줄게. 좋다. 그렇게 그렇게 하자. 바뀌고. 그렇게 하자. 오케이. 그럼 공포영화 보는 걸로 나중에. 그럼 공포 영화를 정해가지고 나중에 시간 정해가지고 뭐 라이브. 주. 아 그건 너무 무섭잖아. 아니 주가 진짜 무섭긴 해. 스토리를 알아. 아, 근데 언제 튀어나올지 알아. 근데 알아도 무섭다. 그럼 내가 주 말고 주보다 더 무서운 거 하나. 준혁아 뭐가 무서운 거 잡으니까. 좋다. 나중에 정해가지고 한번 혼자 공포 영화 보는 거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뭐 안 되면 공포 라디오 들어도 되고. 오늘 라이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여름 공포 하면서 더위를 좀 날려 보내시고 물론 이제 다 끝났지만 아무튼 처음으로 하는 TNX 괴담회였습니다. 이것도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야 방금 보던 사람이 와! 핸드폰 날렸어.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즐거웠어요.